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싱업대 19년째 컴퍼니 인생하고 있는 고싱형입니다. 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올라가는 월간 견적 컨텐츠입니다. 컴퓨터 조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서두에 굉장히 조금 딥하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저번 달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신제품이 나온 것도 없고요, 견적이 크게 리빌딩 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나오게 될 신제품들, 루머라든지 제품들에 해당되는 얘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되는데, 각 브랜드들은 어떤 제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래요, 컴퓨터 판매업을 굉장히 조금 오래 한 동네 바보형이긴 한데, 그래서 나름 뭐 여기저기 다녔던 행사장 담당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약간 이런 소스들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 나 잘 모르겠어. 그냥 일단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상 길이가 조절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면 전반적인 컴퓨터 시장이 보이게 될 테니까요, 영상 플레이 시간을 1.5배 시청을 하시더라도 정리해드린 이 부분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U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젠 컴퓨터 쪽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CPU로 매우 많이 상가를 치고 있죠. 분명히 이게 라이젠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인텔이 아주 그냥 빅돔을 싸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얼마 전에 인텔 CFO가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이건 인텔 쪽 이야기할 때 좀 더 깊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AMD가 잘하고 있는 것부터 일단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소켓의 변경에 대한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조금 자유롭습니다. AMD는 2024 컴퓨텍스 행사에서 AM5 소켓의 지원 기간 자체를 2025년까지 해서 2027년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할 만큼 이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부분인데요. 약간 뻥일 수도 있습니다. 전적이 있는 게 AMD가 AM4 소켓을 2022년까지 유지한다고 하고, 얼마 전 5500X3D가 계속 이렇게 출시를 하고 나오고 막 이런 걸 보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정보야. 일단 메인보드 소켓이 변경이 안 되면 있던 메인보드들에서 CPU만 변경을 해서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거의 끝물인 AM4 소켓도 B350이라는 보드가 있었었는데, 마지막에 5000번대 CPU가 B350보다 좀 더 상급 보드인 B550까지만 어떤 CPU가 지원된다고 했었었는데, 결국 출시한 지 7년이 된 B350까지 모두 확대 지원을 하면서 소켓의 초창기 모델까지 확대 지원을 했던 전적이 있는 회사예요. 물론 지원되는 폭이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 650과 B850 보드에서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몇몇 보드를 제외하면 650에서도 PCI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게 되도록 이렇게 풀린 걸 보면 최대한 보드의 활용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보드에 대한 이야기에서 B650 쪽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추천드리고 있긴 합니다. 물론 모델마다 다르겠지만 전원보는 성능이 높은, 즉 CPU 전력이 높을 때 올라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두 번째 특징으로 경쟁사에 비해서 낮은 전력 소비량과 저전력 체제로 인한 전성비에 좋다라는 장점도 함께 내포돼 있습니다. 낮은 전력량의 의미는 발열이 별로 없다는 거고요, 동맹과 순행의 선택에서 좀 더 자유롭다라는 이런 장점이기도 합니다. CPU 선택에서 쿨러의 가격도 CPU 가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순행보다 저렴한 공맹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게임용 특화라는 겁니다. CPU 성능 세 가지 중에 가장 요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게이밍일 텐데요. 상급의 게이밍 CPU 모두 AMD 라인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과 게임 성능이 비슷하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과 가격적으로 좋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는 특징인데요. 근데 이것이 한쪽의 독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에게 마냥 좋기만 한 거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한쪽의 제품이 쭉 팔리게 되면 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이 오르거나, 삽질하던 AMD 불도저 시절엔 말이죠, 인텔이 4코어를 계속 우려먹었었던 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성장폭이 매우 낮기도 하고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AMD 행사장에 참여를 했었는데 수량 부족으로 가격의 폭등은 없을 거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슬슬 9500F 소식도 들려온 거 보니까 출시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긴 합니다. 뭐 X에서 노말로 가면 2만원 빠지고, 노말에서 F가 붙으면 뭐 또 한 2, 3만원 빠진다든지 막 약간 원래 가는 그 수순. 이번 달 말이나 늦으면 다음 달쯤 출시 소식을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두고 보면 지금 무조건 AMD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빡 오죠. 그도 아닌 게 AMD의 단점은 경쟁사인 인텔에 비해서 멀티 작업 영역에서 가격 대비 효율이 안 좋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최근에 인텔 얘기하면 유튜버들 사이에서 한 번씩 다들 하는 이야기 중에 바로 하나, 진짜 어쩌다 우리 인텔이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화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인 AMD의 장점에 반대죠. 내년 출시인 16세대 이때까지는 소켓이 유지된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것이 4나 여기서부터는 또 바뀐다고 하니까 누구는 막 7, 8년 전에 나온 보드를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데, 그래도 아직 하나 쥐고 있는 게 상급기 작업 라인에선 인텔이 반대로 AMD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 숫자가 990에 3D 막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되게 우월감을 보여주기도 하긴 하는데 가격이 조금 다르니까. 그리고 나름 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밸류팩 출시로 정품인데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출시를 한다든지, 발열 때문에 철권 이슈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이 소비자분들, 13세대, 14세대 K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구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AS 5년으로 확대해 준다든지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확실히 예전만 못하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선 예전 점유율이 힘들어 보이던 AMD가 했던 것처럼 이럴 땐 가격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특가 이벤트라는 이름을 붙여서라도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0만 원만 돼도 9600X의 모든 가성비를 다 이기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i9을 30만 원, 40만 원에 판다. 뭐 한 2박 3일 저 앞에서 텐트 치고 있을걸? 뭐 물론 지금 당장 있을 일은 아니긴 한데요. 인텔의 강점인 렌더링, 인코딩 같은 이런 단순 연산들, AI 쪽에 이런 산업들까지 그래픽카드 쪽으로 많이 넘어간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이야기로 넘어가죠. 올 초까지만 해도 5000번대 그래픽카드 수량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이거 모두 아실 텐데요. 이런 사태로 5080, 5090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그때 취하긴 했었습니다. 흥미를 취하다가 라데온 9000번대 출시로 가격 경쟁이 붙어서 지금 현재로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내년에 특히나 슈퍼 소식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아주 따끈하게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팩트 기반으로 하는 월간 견적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2025년 10월에 RTX 5080 및 RTX 5070 Ti의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는 새로운 RTX 50 슈퍼 시리즈의 출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면서 전력 제한을 높인 형태의 3GB GDDR7 메모리 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RTX 5070 Ti 슈퍼, RTX 5080 슈퍼는 이전 모델과 동일한 쿠다 코어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RTX 5070 슈퍼는 유일하게 쿠다 코어 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이전 모델에 비해서 4% 정도만 늘어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실이라면 고해상도 쪽 게이머들이나 작업 AI 쪽으로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은 우리나라 들어오면 지금 매우 환율이 많이 출렁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달러만 보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출시는 10월에 단종 들어간다 하면 수입 판매, 기존 제거들을 판매하고 최소 12월까지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출시는 오래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수량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약간의 그런 짐작과 4000번대에서 5000번대로 넘어올 때 다음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에 있었던 그래픽카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선에 포진을 해 있고, 다음 세대 게 나오게 된다면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소폭씩 떨어지고, 새로 나온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가격대를 잡으면서 안정화가 되는 순간 전에 있었던 기존 모델은 단종 수순을 밟고 가는데, 요즘 같은 상황은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신제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종이 되면서 반대로 사람들이 살 게 없으니까 올라갑니다. 신제품이 나온 가격이 소폭 맞춰지면서 비용을 다 받으려고 하는 약간 이런 조금 이상한 형태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능이 올라간 만큼 가격을 다 받아먹더라. 신제품이 나온 건 좋은 소식인데 기존 제품이 단종되는 거라면 선택권이 굉장히 조금 좁아지는 그런 형태라서 별로 좋은 소식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뭐 라데온 견제용, 지금 중요한 건 저 위쪽에 있는 저 그래픽 카드들 얘기도 좋긴 한데요. 지금 이 그래픽 카드 가격 자체가 가장 낮은 엔트리 라인업 가격입니다. 가격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보급형 100 내외에 있는 게임용 컴퓨터 가격 뽑기가 진짜 이게 뭐 볼 때마다 진짜 짜증이 하늘을 솟구칩니다. 5050 정도면 FHD에서 충분히 게임용으로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거 뭐 다 이해합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의 그래픽 카드가 쓸만한 게 진짜 동이 나서 없는 상황이고요. 말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꾸 좀 안 좋은 측면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가격이 출시 때보다 많이 떨어져서 다행이긴 하다. 자, 얼마 전에 AMD 행사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게이머 그리고 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국 시장을 엄청 신경 쓰고 있다고 AMD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이버가 저 땐 진짜 안 좋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지포스나 라데온이나 버그들이 자잘한 게 조금씩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드라이버로 트러블을 엄청 고쳤다라고 전달을 드리고 싶긴 한데, 드라이버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최근에 배그에서 프레임을 올리겠다고 최적화를 시켜서 올려놨는데 뭐 그래도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점점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서 커 나가겠죠. 자, 그래서 만년 2인자 라데온 많이 삽니까? 이상한 모양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가격 대비 효율이 좋은 것도 라데온이 맞는데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라데온이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현 시점이 경쟁 구도라고 하기엔 아직까지 약간 많이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풍겨지긴 합니다. 최근 2023, 24, 25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행사장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저기 보이는 청남방 있죠? 저기 나란 말이요. 가서 들은 얘기가 또 40%의 점유율을 가져가겠다, 대단한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콜라보를 해서 이벤트로 이기나 범접할 수 없는 가성비를 보여주거나 기술로 뭔가를 대면하거나 그런 말이 전혀 없었어요. 포부만 40%를 뛰어넘겠다, 다 모르겠고 그냥 까만 자켓 좀 빨리 좀 찢어달란 말이야. 라데온 인텔 걱정보다 사실 제 걱정이 우선이긴 합니다. 빨리 모니터 해상도별로 시작을 해서 빠르게 진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해상도별로 그래픽카드를 선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픽카드에 맞춰서 CPU 선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위쪽은 인텔, 아래쪽은 AMD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선정하신 CPU별로 쿨러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발열량에 따라서 공랭, 순행으로 이렇게 나뉘고, 공랭에서 성능별로 싱글타워, 듀얼타워로 나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CPU 쿨러나 그래픽카드 길이에 준해서 케이스를 선정해 주셔야 되는데, 싱글타워나 기본 쿨러를 사용하면서 60급의 그래픽카드는 기본 케이스, 순행이나 70 이상급의 그래픽카드를 쓰신다면 360 케이스, 감성은 어항 쪽 가시면 되고요. 난 뭐 하고 싶은 게 많다 하시면 420 그래픽카드별로 여기 부분에서 파워 선정하시고 고르시면 되고, 보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HD 구간부터 견적 들어갑니다. 요즘 그래픽카드 가격이 컴퓨터 가격의 절반이라 가정용이나 사무용, 간단한 포토샵, 일러스트, 캐드 같은 2D 사용 정도는 내장 그래픽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힘들어 보인다 하시면 바로 이 견적 가시면 됩니다. 바로 투자 금액 대비 가장 좋은 게이밍 성능이 나오는 견적이고요. 5600 제품은 소음에 정말 예민하신 분들만 서지 컬러를 가시면 되고요. 이 정도에서 사용하시면 FHD에서 최상급, QHD에서도 충분한 게임 성능을 낼 수 있는 사양입니다. 아직도 엔비디아를 찾는 분들이 더 많긴 합니다. 참고하셔서 고르시면 되고요. 7500F가 9월 중순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7600이랑 가격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둘의 성능은 거의 비슷하고요. 내장 그래픽이 있냐 없냐 정도의 차이밖에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QHD 작업용 구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그래픽의 가격은 비슷한데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5070보다 9070이 QHD 기준 7% 정도 더 잘 나옵니다. 금액이 부담되는 분들은 9600X, 출시 예정인 9500F 차선택 정도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학생, 학부생들 사용 권장 사양입니다. 작업 용도에 따라 그래픽은 이쪽 참고하셔서 밸런스 있게 맞춰가시면 되고요. 작업량과 게이밍이 좀 더 좋은 상위 호환 사양입니다. 메모리 용량은 작업량에 따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게임 활용도가 낮거나 작업만 하시는 분들 265K 추천드립니다. 하이엔드 게임용은 항상 상황에 맞게 78X3D는 가격이 약간 올랐고요. 98X3D는 약간 가격이 떨어져서 둘의 갭차가 많이 붙었습니다. 진짜 이 정도 되면 많이 고민될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저번 달에 비해서 990X3D 가격도 10% 정도 떨어졌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 타이어 4K 고주사열 QHD 쪽에 추천 견적입니다. 저렴이는 저렴하다는 뜻이 아니고 저렴한 거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완벽한 4K 쪽을 보신다면 5090 가격이 많이 좋아지긴 했죠. 아직까지도 금액이 많이 높긴 높아서 5080으로 선정해놨고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파워 약간만 신경 써서 가셔도 되긴 합니다. 작업용이나 원컴 방송하시는 분들은 가격대가 조금 떨어진 990X3D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찬바람이 조금 불고 시기가 되면 내년에 나올 만한 신제품 소식들이 굉장히 대거로 출시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받다 보면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이 잘 안 잡히고, 다 지네가 제일 좋다고 하니까 신제품 소식이나 정확한 가성비를 따지고 볼 때는 보고식만한 게 없다. 자,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좀 더 소식들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